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대응을 세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의 룰라도 두 번이나 여러 번 기소당했고 형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무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브라질의 룰라를 지금 예로 들었는데 자기도 다시 룰라처럼 살아나겠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룰라가 무슨 얘기를 했나 쭉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네. 부자가 훔치면 장관이 되더라. 뭐예요? 이거야말로 아까 홍준표 그러니까. 시장하고 똑같네요.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이거군요.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의 도둑질은 정치적 화합을 위해서 봐줘야 된다. 지금 이 논리랑 똑같은데. 똑같은 이재명 대표는 너무 좋아하겠네. 이재명이 좋아하는 룰라는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브라질에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지만 부자가 훔치면 장관이 된다. 부자가 훔치면 대선 후보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겁니까? 지금 이건 사실 세금 도둑질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배임죄는 지금 공공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 혹은 공무원에 이런 배임 행위는 세금 도둑질이에요. 세금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지. 대선 후보였던 사람의 세금 도둑질 행위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정의입니까? 이게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이거 뭐 서로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바로 그렇게 받아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네.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아마 이게 룰라한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룰라한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하고 똑같다. 어떻게 증거도 없이 내가 사적으로 그걸 유용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증거도 없이 나를 기소하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따진 건데 난 이게 말이 안 돼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 많고 단지 이재명 대표의 진술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나와서 조사받고 나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나와서 소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나갔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재명 특유의 저는 거짓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요? 증거가 없다. 이 말이 그쵸. 막상 딱 들으면 사람들은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했어?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희는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일단 심증을 갖고 기소를 할게요라고 얘기했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증거가 없는 것을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 법카로 지금 이런 거를 쭉 해왔는데 그거를 왜 했을까요? 야 이재명 진짜 천재, 바꿔치기 천재다. 바꿔치기 천재죠. 방금 저 소름 돋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모든 걸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로 바꿔치기 그렇죠. 하고 뭐 오만 거 다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출석 안 하고 진술을 안 한 거를 그러니까. 뒤집어 갖고 이제 증거가 진술이 없다. 없는 거를 자기가 그쵸. 진술 안 한 거를 증거가 없다라고 되치기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인의 장기인 되치기 능력이 살아난 거 보니까 지난 15일 이제 좀 수습했네 정신을. 정신 좀 수습했네. 예, 판결 후에 좀 며칠 지났죠 지금? 하다가 조금 정신을 좀 수습한 것 같아요. 5일 지나서. 네. 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비슷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뭐 개딸들은 뭐 김대중 뭐 조봉암 이런 사람들 갖다 댔는데 신의 이제는 사제. 그 신의 사제 되다가 이제 브라질의 룰라 딱 찾아보니까 사법 리스크를 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시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룰라가 있더라. 근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 룰라인가 다른 점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어떤 점이 공통인가를 지금 공통점부터 좀 봐야 되는데 왜 룰라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끌어들였을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룰라를 지금 인용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이 있었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거의 뭐 난리 났었죠. 이 브라질을 거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처럼 맞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그 브라질을 진짜 숭앙할 정도로 브라질을 모든 모범 케이스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룰라가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군분투해서 나중에 이제 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이 사람도 이제 법률가가 됐었죠. 그쵸. 후에.
그러니까 자기들을 딱 투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투사. 룰라는 또 어땠냐면은 예. 저 남미에서 각 행정부들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저 포퓰리즘을 구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교적 룰라는 그런 포퓰리즘을 구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금 더 그 무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나라를 좀 실용주의자였어요. 키운다라고 해갖고 실용주의 노선을 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난한 출신으로 후에 성공한 개인 성장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좌파라고는 하지만 성장을 도모하는 좌파다라고 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룰라를 엄청나게 끌어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무현을 한국의 룰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룰라가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 혐의였나? 네. 부패 혐의였죠. 부패, 2016년 뇌물 뭐 이런 부패 것들이죠.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다가 2018년에는 2심에서 처음엔 9년 6개월, 그다음에 12년 1개월, 예. 그다음에 그런데 2019년에 말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똑같네. 이것도 이재명 똑같네. 이거는. 네네. 네. 그런 선거법이랑. 다음에 2021년에 1, 2심 선고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갔고 그러니까 2016년부터 따지면 5년 만에 완전히 부활을 해서 그다음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노무현 시절에 룰라 하다가 룰라. 또 한 문재인 시절쯤 비슷하게 대선은 룰라가 부패 혐의로 망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은 룰라를 끌어다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룰라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재선이 되니까 이제 그 룰라를 또 이재명 대표가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러면 룰라는 진짜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억울할 것 같아요. 한국에 이 예. 온갖 뭐 법인카드 잘못 쓴 거 그다음에 네. 개발 인허가 비리 네. 이게 대통령급이 아니라 네. 저기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 해먹은 거잖아요. 있잖아요. 두 가지 다르다고 했는데 네, 방금 다른 거 이제 얘기해 좌파들이 왜 네. 룰라를 좋아하느냐 네. 유사성을 말씀해 주셨다면 룰라는 이게 불쾌할 것 같아요. 왜? 야 이재명하고 룰라하고는 범죄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패 뇌물 혐의라고 하지만은요. 이 룰라 대통령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네. 차세대 공군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미군에서 이렇게 뭐 들어올 때 로비를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선동하는 좌파들과 룰라는 달랐잖아요. 그 룰라는 어떻게 본다면은 좌파적 구호나 이런 걸 했지만 내용적으로 실용적인 면이었기 때문에 네. 기존 선동 중심의 그 브라질 내 좌파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범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법인카드에 또 뭡니까 대장동에 샌드위치. 그다음에 위증교사에 보면 다 보면 능이백수. 사소한 거짓말 그 전화로 그 위증교사는 내용 들어보면 얼마나 쫓겨납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인 반면에 네. 브라질 룰라는 어쨌든 굵직굵직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차이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쪼잔하고 네. 브라질은 어쨌든 룰라는 뭐 차세대 공군 전투기 선정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국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뭐 대법에서 파기환송 일이 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비슷하다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룰라는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다.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구속돼 가지고 수감 생활을 어느 기간 동안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서사가 이재명 대표의 서사가 룰라랑 비슷해지려면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서 괴로움을 단순히 바깥에서 뭐 당 대표나 네. 대선 후보로서 네. 그 핍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순환의 역사를 가져야지. 어제 김어준 씨가 그랬다면서요. 이재명은 이제 현실의 이재명이 아니라 역사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네.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다. 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 이재명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어준한테 뭐 난리 났어요. 뭐 그러면 들어가란 말이냐. 그러니까 들어가란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포기. 네. 그렇지만 이재명은 효과는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재명의 후임자를 네. 찍어 놓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룰라는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이재명 지금요, 대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 참 우파들은 순진한 게 그 전에 제 느낌으로는 어디 EBS에서 KBS인가 EBS에서 네. 룰라 관련 그 저 다큐멘터리도 방송을 했었고요. 또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도 올려주셨네. 넷플릭스에서도 룰라 관련 저 다큐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룰라는 이를테면은 남미의 정말 대책 없는 좌파 중에 그래도 양질이다라는 거지. 맞죠. 예. 대한민국에서 룰라를 배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막 룰라라고 얘기를 하면 룰라 뭐 괜찮은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좀 게으르게 사고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정혜 님이 홍준표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슈퍼챗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대 님이 저랑 동갑이시라고 응원한다고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진짜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진짜. 공업용 미신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양양펀치님이 룰라 한마디 했다. 이런 누라질. 그러니까 지금 룰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저 한국의 그 부패 연루 비리 정치인과 자기를 네. 비교하니까 네. 이게 그래서 급이 다른데.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일컬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부터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어. 무슨 갑자기 사법 리스트가 없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은 오범 리스크야. 예? 오재판 리스크라고. 4, 7, 11이 네. 5, 8, 12로 바뀌었으니까 네. 사법이 아니라 오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이제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아니다. 오범 리스크다. 재판이 5개. 네. 그 별이 5개. 그 별이 5개 그 뭡니까? 장수 돌침대처럼 예. 별이 5개 이렇게 이마에다가 곧 이제 기소했으니까 이제 재판 6개 되는 거잖아요. 6개. 그렇죠. 예. 6성급 호텔 되는 겁니까 이제?